알아가는 것들이 있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겠죠? 이렇게 해서 1시간 반 걸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의 빅히트입니다. 오늘은 이 넷마블의 이승복 팀장님 모시고 또 마케팅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아무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한번 자기소개 한 번만 좀 가볍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디지털 마케팅을 에이전시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기회가 되어서 현재는 넷마블이라는 게임사에서 인하우스 마케터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UA 팀이라고 하셨는데 그 UA가 어떤 일을 하는 팀인가요?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사실 용어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마케팅이라는 것들 중에서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이제 신규 유저를 획득하는 업무를 이제 유저 애퀴지션이라고 하는데 그 약자가 이제 U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신규 유저를 획득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획득한다는 건가요? 길거리에서 전단지 나눠주면서 하지는 않은 거죠. 컷. 전단지가 효과적일 때도 있죠. 네, 전단지가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유저를 획득한다는 거는 저희가 이제 게임사이다 보니까 이제 신규 유저를 모바일로 어떻게 더 많은 유저들을 데려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는 퍼포먼스 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인데 게임 버전 혹은 뭐 어플리케이션 버전이라고 보는 게 좀 이해가 좀 쉬울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퍼포먼스 마케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UA라는 건 이제 신규 유저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떤 팀의 아이덴티티가 UA라고 좀 명명됐다 이렇게 봐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무하신 넷마블이란 게임사가 우리나라에서 되게 큰 게임사 중 하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 우리나라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 게임사의 팀장으로 좀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주변에서 좀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시나요? 일하면서 게임하니?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고요. 네, 아니면 나 쿠폰 좀 줘. 뭐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뭐 좀 이 업계를 좀 아시는 분들은 야근이 좀 많지 않아?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좀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쿠폰을 좀 이제 팀장님 권한으로 좀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저는 권한이 없고요. 네, 저도 받는 입장이고. 네. 제가 얼마 전까지 열심히 하던 게임이 이제 세븐나이츠 리버스 열심히 했었는데 그 루비가 생각보다 비싸가지고 네네네. 주실 수 있는지. 컷. 그러면 이제 게임을 실제로 많이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헤비 게임 유저는 사실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게임사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런칭하는 게임들 또 그 런칭하는 게임들하고 경쟁 타이틀들 이런 것들은 플레이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자연스럽게 게임을 좀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쟁사 게임을 분석하기 위해서 네네. 플레이를 하는 성격이 좀 강하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경쟁사 게임을 막 해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 게임을 하면서 어떤 거를 주로 많이 분석을 하세요? 사실 그 여러 이제 게임사 마케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제가 하는 거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보니까 어떤 소재를 유저들에게 보여주지 그리고 또 어떤 매체들을 주로 쓰지 그리고 그 게임이 그렇게 해서 들어왔을 때 어떤 소구점들을 어필하고 있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근데 말씀하신 그 소재 그리고 뭐 이제 그 메시지 이런 것들은 광고 쪽 영역 아닌가요? 네, 맞죠. 근데 그 광고적인 메시지가 실제 인게임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도 소재를 뭐 UA 팀 같은 경우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팀은 아니긴 합니다.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는 팀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퍼포먼스 마케터가 소재도 분석하고 기획하는 일이 많지만 저는 그런 일을 그렇게 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그런 과정들을 다 겪다 보니까 인게임에서 이런 메시지가 결국 인게임에서 이렇게 구현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퍼포먼스 마케터 입장으로서는 결국에는 이제 그 과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넷마블의 과금 구조랑 다른 경쟁사의 과금 구조에 차이가 있다면 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뭐 유저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넷마블이 과금이 항상 이제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해주실 텐데 사실 이거는 넷마블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사실 어떤 게임의 장르나 이런 것들에 따라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게임을 개인적으로 좀 많이 빠져드는 사람으로서 딱 게임을 하다가 이거는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그런 팝업들이 가끔 뜨거든요. 네. 지금만 살 수 있는 혜택 뭐 이런 거 들면은 질러요 사실. 네. 예, 넷마블 게임만 지릅니다. 전 참고로. 팀장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하신 걸 쭉 이렇게 봤을 때 좀 특이한 이력이 있으세요. 이제 원래 상담사로 좀 일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학원도 이제 상담 관련돼 가지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취업도 이제 성공적으로 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걸 하시다가 이렇게 에이전시 그 게임사 이렇게 업계를 완전히 바꾸는 과정에서 이게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왔다가 미술치료대학원에서 공부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심리상담센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기는 사실 솔직하게 다 표현을 하자면 결혼하려고 학업을 그만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의미죠? 결혼하려고 하고. 이게 그 업계, 그러니까 그쪽 업계죠. 그러니까 네, 상담 쪽 업계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부와 업무를 같이 병행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병행하기에는 제가 이제 더 결혼을 할 수 있을 만큼 자리를 잡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직군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있고요. 조금 이제 좀 멋있게 얘기하는 버전도 하나 있는데, 제가 준비한 멋있게 얘기하는 버전은,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공공의 이익을 좀 실현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해서 뭐 사회복지학과나 아니면 이제 뭐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런 너무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너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는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알려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어떤 좋은 이벤트에 참여하지 않는 당신 너무 멋지지 않다. 좀 이런 마케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너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메시지보다는 좀 그런 멋있는 메시지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세상에.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게 마케팅인 것 같다. 그래서 마케팅을 좀 배워놓으면 나중에 제가 언제 무슨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언제 무슨 일을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하게 된 좀 거창한 이유가 하나 또 있습니다. 몰랐었네요. 네, 말씀을 안 드려서.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저희끼리 술자리에서 굳이 얘기를 뭐 굳이 꺼내지 않으니까. 네네네. 이 친구가 그 외모로만 보면 술을 굉장히 잘 먹을 것 같지만 술을 한 잔도 못 먹는 친구입니다. 정종 이제 제사 때 한 잔 먹고 이제 바로 이제 쓰러진 컷. 네, 사실 이 친구는 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다녔던 일종의 불알 친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제 친구라는 표현을 이제 쓸 수도 있는데 모든 게스트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리 상담을 하시면서 좋았던 부분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를 이해하게 되는 경험들이 되게 개인적으로는 되게 성장을 시키는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일종의 뭐 어떤 버릇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왜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거의 어떤 기억들을 통해서 조금 유추해 보거나 이해해 보거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내가 나의 어떤 인간관계나 혹은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것들, 내 감정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의 어떤 요인 때문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 나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너 멋있어. 컷. 제가 뭐 인터뷰하면서 그냥 장난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않으셨으면 네, 마음에 좋겠습니다. 들 것 같습니다. 네. 큰일 났네.
네, 그러면 이제 심리 상담 쪽을 이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 주셨는데 아까 말씀 주셨던 그 이전에 말씀 주셨던 계기로 이렇게 옮기셨잖아요. 아예 다른 업으로 옮기시면서 새롭게 시작을 하시게 됐어요. 이제 신입 사원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조금 나이가 많은 상태로 오셨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주변에서 조금 우려하거나 아니면은 좀 걱정하는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그런 우려가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어머님이 가장 실망을 많이 하셨고요. 아우, 공부를 다 시켜놨더니 이제 다른 일 한다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네, 어머니가 좀 많이 아쉬워하셨고 네. 가장 우려했던 것들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것처럼 조금 나이가 이제 있는 신입이 된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고 사실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직군을 전환해서 처음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을 때 그 면접을 보셨던 그때 당시 팀장님이 계셨는데 제 얘기를 쭉 이렇게 이력서를 보시고 질문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게 굳이 왜 이제 와서 진로를 변경하려 하는가 뭐 이런 얘기를 걱정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충분히 지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왜 직군을 변경하는가 이런 걱정을 그 처음 만났던 그 면접관이었던 팀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 사실 주변에서 우려와 걱정이 좀 많았죠. 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셨어요? 결혼하려고요라고는 답 안 하셨을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는 제 안에 있는 질문이니까 네. 답변이니까요. 네. 그때 말씀드렸던 건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했던 거는 공부와 학업을 뭐 근무를 했지만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아까 그 멋있게 말씀드렸던 그 답변을 좀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잘할 수 있다. 충분히 전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실제로 오셔서 잘 하시기도 했고요. 합격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업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예상과는 다르게 좀 힘든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힘든 점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좀 멘탈적으로 이제 좀 초점을 맞춰보면. 사실 저는 그 제대로 이 업계를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했던 것 같아요. 뭐 아마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기초 지식이 아마 있으신 상태에서 이걸 보고 계실 텐데. 그 당시에 승복님보다. 네네. 네.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아무 지식이 없이 그냥 이게 비전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로 사실 도전을 좀 했던 거라서 생각했었을 때 이게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런 고민 생각들이 더 많았던 것 같긴 합니다. 이 친구랑 저랑 이제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신입사원 때의 그 모습을 저도 알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정산 한창 막 할 때 그때 항상 실수가 좀 나와서 되게 힘들어했었던 장면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업계에 처음에 들어와서 처음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계속 발생을 했었는데 그거 어떻게 이걸 극복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되게 힘들어하셨잖아요, 그때. 힘들었습니다. 네. 근데 뭐 모든 사회 초년생은 다 힘들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이겨냈냐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가까운 저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가 옆에 있었고. 강조해 주십시오. 컷. 근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친구가 있었고 사실 그거보다도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했고 내가 욕심을 갖고 도전했으니까 이거 어떻게든지 이겨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또 많은 그 동료분들이 사실 잘 키워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합니다. 컷. 저도 실수를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게임 업계 마케팅 대행하다가 그때 아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회사명은 잘라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실수한 거 내가 얘기했었나? 뭐 워낙 실수가 잦으셨어서 이제 이쪽 업으로 이직을 하고 나서 근데 오히려 상담 일을 했던 것이 좀 도움이 됐던 요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케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상대하는 일에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광고주에게 우리의 캠페인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다라고 이제 피칭을 하러 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케터 입장에서만 보면 약간 지금 이걸 꼭 해야만 합니다. 유저들은 이런 걸 원합니다. 조금 결과 중심의 성과 중심의 어떤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생각을 달리했던 건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뭘 원할까? 음. 저 사람이 지금 이 얘기를 왜 할까? 지금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 좀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거나 성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일 필요는 없겠다. 충분히 저 사람이 하는 얘기들이 뭐고 필요로 하는 게 뭔지를 좀 더 이해하는 게 좀 더 쉬웠다면 쉬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주가 예를 들어 뭐 노출은 얼마였고 클릭이 얼마였고 이런 거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냥 노출과 클릭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안에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따로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캐치해가지고 오히려 좀 대화로 풀어나가는 그런 거에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좀 더 쉽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혹시 이제 상담사로 일을 하실 때 뭔가 배웠던 뭔가 커뮤니케이션 스킬 같은 게 도움이 된 건가요? 그런 건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이제 승복 팀장님께서 경험하셨을 때 에이전시에서 이제 다른 마케터들이 광고주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나요?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성과가 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만큼 잘해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사실 전 이런 얘기를 더 먼저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뭘 원하세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이렇게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한테 일을 맡겨주면 우리 이렇게 성과를 낼 겁니다. 라고 하는 그 핵심은 사실 동일한데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것 부분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에이전시 사이드에서 일하는 마케터와 인하우스 사이드에서 일하는 마케터 그 둘의 업무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면 어떤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무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하우스 마케터,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퍼포먼스 마케터로서 에이전시에서 하나, 인하우스에서 하나 하는 일은 사실 비슷합니다. 근데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죠? 저는 솔직히 에이전시에 있을 때도 이거 내 거다, 내 브랜드다 라고 생각하고 하려고 했어요, 업무를. 근데 인하우스에서 하니까 이게 진짜 내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에이전시에서 아무리 내가 이게 내 거다라고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저는 진짜 성실히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게 내 브랜드고 내가 런칭하는 느낌이 나는 이 마음이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주인이시 그 부분을 잠깐 이제 차지를 하고 업종 간의 차이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좀 있었나요? 제가 했던 업종들은 뭐 커머스도 있었고 뭐 교육 분야도 있었고 뭐 NGO 이런 쪽에 업종이 좀 있었는데요. 가장 큰 건 게임은 진짜 흥행 산업이 맞는 것 같습니다. 흥행성 산업. 네, 그러니까 흥행 산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영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 한 편이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영화 한 편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짐작은 하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게임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는 아무리 재미있는 거라고 개발을 했고 만들었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 만들어서 나왔을 때의 결과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흥행은 우리가 그 척도도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산업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매력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들었을 때는 매력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 담당하는 마케터가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잘 되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안 됐어. 그러면은 대행사 사이드에서 안 됐을 때는 어떤 대응을 하며 인하우스에서 내가 맡은 게임이 안 됐으면 또 어떤 대응을 하게 되나요? 그 차이가 있나요? 에이전시에서 일단 뭐 캠페인이 잘 안 됐다라고 하면 사실 데미지를 받는 게 없죠. 그냥 물량이 끊깁니다. 영업이익이 줄겠죠. 네,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담당했던 게임 캠페인이 잘 흥행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누구도 책임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인하우스에서 마케팅을 하게 되면 그걸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가 부족했던 거는 뭐지? 어떤 건 잘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좀 탐구하고 인사이트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인하우스에서 만약에 내가 담당한 게임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그 게임은 이제 뭐 플레이 스토어라든가 앱스토어 이런 데서 삭제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 종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 이어지는 과정에서 게임도 계속 고쳐지고 메시지는 계속 새로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또 다시 전달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더 이어서 하는 거죠. 네. 아, 오히려 진짜 좀 힘들 수는 있겠네요. 네. 네. 그게 결국에 운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진짜 흥행 산업은 결국 운이니까 네. 운이 많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많은 게임사들이 다양한 게임들을 내는 게 약간 그런 취지인가요? 특히 그 리니지 뭐 이런 IP를 제외하고는 계속 뭐 다른 게임들을 계속 내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 좀 잭팟 걸려라 이런 마음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그 회사마다의 고유한 아이덴티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어떤 하나의 장르를 깊게 유저와 소통하는 게임사로 키우고 싶어. 그러면 새로운 게임이 나와도 비슷한 결의 장르를 많이 출시하시는 것 같고요. 또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그런 거는 잘 대응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우리는 되게 유저가 재밌어하는 것들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것들 그런 컨셉을 빨리 만들고 싶어. 아, 트렌드를 빨리 타는 네, 거예요.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임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꼭 뭐 어떤 게 맞다 틀리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런 이제 게임사마다의 고유한 좀 전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넷마블은 어떤 스타일인가요? 넷마블은 사실 다작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유저에게 뭘 좋아할지 몰라 여러 개를 준비했어. 그럼 이 게임들마다 마케팅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좀 달라지나요? 개인적으로 게임 마케팅에서의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의 게임을 어떤 유저들이 소구하는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제가 좀 질문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예를 들어 RPG 게임이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뭐 캐주얼한 게임이 출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 두 개를 광고하는 방식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결국엔 RPG 게임에는 그 좀 더 빌드라고 하는 용량 자체가 빌드 용량이 되게 크고요. 게임 용량 네, 말씀하시는 게임 용량이 좀 더 크고 캐주얼 게임은 좀 더 상대적으로 게임 용량이 좀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겟해야 되는 어떤 글로벌 런칭을 한다고 했을 때 타겟해야 되는 국가의 종류와 전략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게임의 용량이 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와이파이 환경이 조금 낮은 그런 국가들에서는 이 게임을 다운로드 받는데 3시간씩 걸리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 나라에 과연 저희가 이 게임을 런칭한다고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까? 근데 반대로 이제 게임 용량이 낮은 건 금방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당 국가들을 좀 더 어떻게 타겟할까를 더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전략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둘 다 한국에 출시한다라고 하면요. RPG랑 캐주얼로 예를 들었는데 RPG 게임의 광고 방식과 캐주얼 게임의 광고 방식이 좀 다른가요? 일단 그 해당 장르를 그 선호하시는 일단 데모 영역, 그러니까 연령대도 다르고 남녀 성별도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캐주얼 게임은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많이 보시겠지만 남녀노소 사실 다 좀 쉽게 접근하시는 장르라고 한다면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더 남성분들이 그리고 조금 더 예를 들면 20대 이상의 또 30대 정도의 사람들이 더 많이 하는 장르 어떤 장르의 선호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연령대별로요? 네네네. 근데 그러면 구글로 그냥 예를 들면 이제 구글 앱 광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타겟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령대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안 되고 자동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그 퍼포먼스 마케터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면은 연령대별로 차등을 둬야 되긴 하는데 얘네들이 알아서 차별적으로 광고를 노출시켜 줄 테니까 그냥 세팅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이제 업무적인 프로세스는 비슷한 건가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모든 매체들이 되게 자동화된 이제 그 솔루션들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퍼포먼스 마케터가 할 일이 뭐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자동화라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유저에게 점점 학습해 나가는 과정들일 거잖아요. 네. 그게 학습이 얼만큼 잘 되고 있지? 그리고 다른 게임과 다르게 새로운 게임은 어떤 특성을 보이고 있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내부 데이터를 보다 보면 좀 디테일하게는 좀 다른 점들이 발견되고 그런 점들을 계속 소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계속 이제 런칭을 하고 그걸 다 총괄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총괄을 하셨던 여러 가지 게임들 중에 야 이건 잘 됐다라는 게임이 있다면 그 어떤 요소 때문에 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의 아직 영광의 게임은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요.
뭐 근데 지금까지 되게 많은 게임들을 런칭했는데 몇 개 정도 하셨죠? 제가 아직 다 세보진 않았는데 한 40개 정도, 네, 30, 4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작을 런칭한 걸로 치면은 뭐 한 20개, 30개 정도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이제 업데이트 캠페인 다 포함하면은 맡았던 타이틀로 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 40개. 4, 50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와. 예, 싶기는 합니다. 물론 네. 넷마블 외에 다른 게임 경험도 있어서 그렇죠. 이제 에이전시에서 다른 게임사들도 이제 맞습니다. 많이 해보셨을 그런 테니까. 것들도 있어서 다 합치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그 중에서 딱 잘 된 거 하나를 꼽자면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거 네이버 그 웹툰 IP로 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이라는 웹툰의 IP가 있고 그게 이제 처음으로 게임으로 런칭했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게임이 있고요. 그 게임을 런칭했던 게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했던 마케팅 중에 가장 다르게 결과를 얻었던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좀 달랐어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국가에서는 이 정도의 어떤 저희가 이제 객단가라고 표현하는데 지출한 거 대비 유저가 획득되는 이걸 이제 객단가로 표현을 하는데 단가가 이 정도 나오겠다라는 게 국가별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이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내가 10,000원을 썼는데 2명이 획득했어 새로운 유저가 그러면은 한 명당 5,000원 정도의 객단가라고 이제 역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 예. 네 이런 것들이 각 국가별로 그리고 또 매체별로 이런 게 이제 사실 이렇게 로드맵처럼 어느 정도 이제 그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충 이 정도 나오겠지 뭐 네 이런 맞습니다. 거. 예. 그걸 처음으로 제 예측이 틀렸던 타이틀입니다. 네네. 틀렸다는 게 생각보다 엄청 낮았다는 건가요? 객단가 맞습니다. 자체가? 네. 어떻게 다르게 하셨길래 그러셨어요? 사실 어떻게 다르게 했냐도 중요한데 IP의 힘이 전체 어떤 퍼포먼스를 역행시킬 수 있구나, 그러니까 더 성공시킬 수 있구나를 되게 다른 의미로 좋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원래 예를 들어서 똑같은 RPG 게임이 뭐 한국에서 평균 객단가가 5,000원이면 이제 IP 이미 팬덤이 좀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 거를 게임화 시켰을 때는 그게 현저히 낮아질 수 있었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그런 타이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물론 IP 게임들이 사실 없었던 건 아니고 IP 게임을도 저 다른 IP 게임도 런칭을 해본 경험이 있기는 한데 이걸 정말 그 성과까지 정말 제가 예상하기는 걸 뛰어넘는 성과를 경험한 그런 타이틀은 그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이승복 팀장님 모시고 마케팅 업계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다음 편에서는 또 이승복 팀장님과 함께 또 이제 인하우스와 대행사 그 차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아가서 이제 팀장님으로서의 또 이제 신입을 바라보는 시선 이 부분에 대해 또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마케 목소리 까고 시너지 해봐 영어로 포장한다고도 아는 척 No no 진짜 전문가 하하 그냥 코스프레지 우린 그런 이야기 나네 업계 말 못하고 숨긴 실패다 못낀 실수도 쏟아내 책에나 나오지 raw한 이야기지 진정성 있는 마케터들의 이야기지 No filters no fluff just marketing